20여 년 넘게 유방암 치료를 하다 보면 몇 분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유방암을 전문하게 돼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 동기였던 그 한 친구 애가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서는 저한테 전원을 했는데 이제 문을 열고 외래로 들어오셨죠. 그렇게 해서 진찰을 하는데 봤더니만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좀 깨끗하지 못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왼쪽 유방 같으면은 뭐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방암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유두가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올라가 있죠. 이동이 돼 버린 겁니다. 이 밑에 부분은 유방암이 진행돼서 피부를 뚫고 나와 있는 경우이죠. 이 환자 기억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도에 샌앤토니오 브레스트 캔서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세계에서 열리는 유방암에 관한 그 학회 중에서 가장 큰 학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토픽으로 해가지고서는 공부를 한 게 있었는데 진행된 유방암에서 항암제를 먼저 써서 암을 줄인 다음에 치료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한참 시행되려는 찰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T, 에드리마이신 플러스 탁소티어 해가지고서는 이 약을 먼저 한 6사이클 쓰고 수술했고 이런 기록들이 그 학교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 환자한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수술 전에 이 상태에서 에드리아마이신 플러스 탁소티어 6사이클 썼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면 수술 안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수술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른쪽에도 상피내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는 종국에는 양쪽 다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막상 여기에서 수술을 하고 났더니만은 남아있는 유방암 조직이 침유낭으로는 한 5mm 정도, 그 옆에는 상피내암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그러한 병리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지금 항암 화학요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그 유방암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20년 전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많이 유방암 자체 그 환자 수가 많지가 않았었고요. 이렇게 해서 수술 전에 항암제를 뭐 쓴다 이런 개념 자체도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저희 일산차병원 찾아주시고 있으십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게 저랑 동년배라서 이렇게 보고 아마 지난주에 왔었을 거예요. 굉장히 서로 밝게 웃고 앞으로도 한 30년은 같이 볼 예정입니다. 수술을 했을 때, 약물요법을 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여기에서 다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수술 전후에 바디 이미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한 것 때문에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 재활학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특히나 항암 화학요법 같은 걸 했을 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인지장애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을 하게 되면 난임하고 연결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세메스테인 같은 이런 약을 썼을 때 뼈가 좀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감속증 내지는 뭐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 일산차병원에서는 이처럼 그 유방암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갖다가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다학제 또는 통합치료의 개념으로 환자들과 보호자분들께 다가서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라든지 정신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회계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 전 여성, 가임기 여성들에서 어쩔 수 없이 항암 화학요법을 했을 경우에 난임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저희들 난임센터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원을 구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류의 항암제를 어느 기간 동안 맞음으로 해서 난임이 유발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이고, 환자분께서 치료를 마친 다음에 임신을 원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1차 치료를 마친 다음에 임신을 원하는 환자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셨을 경우에는 진찰,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조직 검사까지 이것을 당일 내에 전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유방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판독이 바로 당일날 나오게 되어 있고요. 조직 검사 결과는 하루 이틀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직 검사 자체는 당일날 바로 이렇게 해서 환자들의 편의를 갖다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기 유방암, 소위 말해서 연기 1기 같은 조기 유방암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예후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유방암 전체 뭉뚱그려서 봤을 때도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암종에 비해서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가지고서는 표준 치료를 받았을 때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표준 치료를 잘 받읍시다.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아팠다 그래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평소에 대하듯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외래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유방암 수술하고 했는데 직장을 다닐까요 말까요? 저 짐 싸가지고서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직장 그대로 다니십시오. 못 다니게 될 쯤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거든요. 실제적인 자기 직업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유방암에 발생되는데 예방이 되기도 하지만요, 유방암이 재발하는데 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방암 걸렸다 그래가지고서 너무 자포자기하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친구들 만나고 자신있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시내를 활보하십시오. 감사합니다.